대표님 저희 회사 망하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재무제표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회사가 위기라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내부 인원 누구니? 재무제표상의 위기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게 나도 이제 작년에 처음 배운 건데 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할 때 기본적으로 3분기에서 4분기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걸 난 작년에 알았어. 신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그게 돌아서 다시 그게 이익으로 극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 근데 작년 3분기, 4분기에도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잖아. 모기업을 만들면서 공장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이루어졌지. 두 번째, 대형 매장 들어갔지. 세 번째, 프랜차이즈 준비한다고 난리부르스 쳤지. 하나 더 있는 게 건물 수십억이 나가버렸지. 그러니까 사실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는 흔들릴 수 있으나 이거는 이제 설명 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하필이면 또 시기가 너무 겹친 게 작년부터 이제 외관법인이 돼버렸잖아. 재무제표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럼 문 닫을 예정인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위기인 매장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 매출 중에 재투자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어디에 재투자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작년에 이제 프랜차이즈 대비 및 이제 건물 취득 관련해가지고 뭐 모기업 제조회사를 만들었고 GDS 푸드를 만들게 되면서 들어간 비용들을 총합해보면은 대강 한 10억 정도 또 나갔고 순수 현찰로. 그 다음에 저기 일산 쪽에 대형 매장 오픈하면서 거기도 보증금부터 시작해서 뭐 이것저것 해서 6, 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 타이로까지 해서. 그 다음에 건물 관련해가지고 지금 건물에 들어간 돈만 현찰로 31억. 어마어마하지. 너무 큰데.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이것저것 하느라 그쪽에서 또 소비된 비용. 그리고 또 하나, 매출액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작년 연말에 강의나 이런 걸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좀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약간의 로스들이 조금 나와서 매장당 수익률 자체가 조금씩 흔들렸던 거. 근데 그거는 이미 다 계산해 놓은 상태고 그런 거지. 위기인 회사가 사실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확장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 오해가 많이 풀릴 것 같은데 새로 준비 중인 가맹점이나 직영점이 있나요? 아직 우리가 육미한 가맹점 시작하고 나서 랜딩 페이지도 안 나왔거든. 네. 박 이사야?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3월달 공사 마무리됐고 네. 4월달 공사도 마지막 쪽 빼고는 마무리됐고 계약 자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올해 육미한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나갈 것 같고, 직영점은 외관법인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 관련해서 잔금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자금적인 흐름들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직영점을 안 할 확률이 높아. 추가적인 직영점. 왜냐, 직영점을 오픈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집중도를 요하는데 가맹점을 하면서 직영점까지 하게 되면 가맹점주님들은 집중을 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올해는 박 회사랑 얘기한 게, 본부장이랑도 얘기가 된 게, 공장 매끄럽게 가맹점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물량에 문제가 없게끔, 그 다음에 직영점은 최대한 안 하고 가맹점 오픈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 공장에 이제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공장에서 그걸 떼올 수 있나요? 못 떼와. 자체 양념육이라서 우리가 하는 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육가공 공장이라고 하니까 면세 사업인 줄 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하는 건 과세야. 양념육이라는 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재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 사업이야. 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우리 육가공 공장을 되게 좋게 봐주는 것도 있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육가공 공장은 면세라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 금융권에서. 이익률 자체도 높게 가져갈 수 없고 그런 차이가 있지. 그러면 앞으로 투자 계획이나 확장 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얘기한 게 다야. 다만 네. 올해 지금 내가 준비 중인 것 중에 하나는 해외 매장 한 개 준비 중인 게 있고, 네. 그거는 이제 직영점 형태로 간다라기보다는 내가 팔려가는 형태로. 약간 자문의 형식으로. 내가 팔려가는 형태인 거고, 그 다음에 박 이사 얘기로는 지금 강의에 대한 요청이 엄청 많대. 지난번에 진행을 많이 했을 때 못 들은 분들이 이제 그때 들었던 분들이 많은 결과물을 얘기를 해주니까 네네. 강의 혹시 다시 개개할 생각이 있냐라는 문의가 많아서 올해는 아마 강의 준비가 되는 대로 강의 쪽 다시 좀 집중을 할 것 같고, 프랜차이즈 엄청 집중할 것 같고,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 브랜드 2개. 네. 어떤 거냐면, 지금 가맹문의 오신 분들이 우리가 육미함만 가맹점으로 하고 나머지들은 전수창업 형태로 하고 싶은 분들에게 내드린다고 했잖아. 네네. 그래서 이 국밥집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줬으면 미리 사전에 좀 미리 만들어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내년에 이제 국밥이나 설렁탕 쪽 관련해서 브랜드가 아마 하나 더 될 것 같고, 그다음 올해 이건 직영점을 추가하는 건 아니고 확장이 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생각으로는 강남다몽집 확장을 좀 생각 중에 있어. 그럼 위치 이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아직 내가 영상에서 공개하기 좀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면 이전에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코로나 터지고 딱 3달. 코로나 터지고 3달이 사실 최고 위기였지.
그때 촌놈을 가장 중점적으로 운영하던데. 아니요, 촌놈, 육미한 다뭉집. 그리고 그때도 하필 지금이랑 비슷해 상황이. 그때도 하남에 육관공장 차렸을 때거든. 그때도 육가공장을 차려줬어요. 그때는 이제 과세가 아니라 면세 육가공공장 2차 가공장을 차렸었는데 지금이랑 상황이 똑같았지. 코로나가 터져서 사람들 밖에도 못 나오고 그쵸. 음식점 영업도 못하게 하고 네, 네. 그때 이제 본부장님이랑 내가 좀 많이 힘들었지. 특히 본부장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야. 왜냐면 굴러가는 돈이라는 게 항상 존재를 하게끔 사업 계획을 잡는데 네. 굴러가는 돈 자체의 수가 떨어진 거니까. 네, 네. 그리고 나가야 될 돈 더 는 거지. 왜냐면 하남에 2차 육가공장을 하고 그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막 동원푸드부터 시작해서 아우원푸드 프랜차이즈 업계까지 막 계약만 치고 있었다 보니까 그걸 납품하기 위해서는 또 물류를 매입해야 되잖아. 네. 지금이랑 비슷했다고 생각 들어.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다음 파트에 큰 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온 거고 그 당시에는 뭐라고 할까 정말로 이 사회적인 문제에 따라서 위기다 라고 생각할 정도의 위기가 있었지. 그거는 재앙, 맞아. 자연재. 맞아. 거의 그래서 망할 뻔했었지. 근데 그렇게 해서 문 닫은 곳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3달을 엄청 힘들다고 하셨다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되게 짧은 기간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일단 하남공장 바로 팔아버렸어. 손해를 한 3, 4억 본 것 같아. 3, 4억 보고 하남공장 바로 팔아버렸고 왜냐면 대기업 납품 코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바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조금만 손해를 감수하면 팔 수 있어서 바로 팔고 거기에서 나온 돈을 버티는 데 쓴 게 아니라 추가 확장에다가 다 쏟아부었어. 그 해에만 4개인가 7개 오픈했어. 매장을 더 많이 확장해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늘린 다음에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좀 타개했던 것 같아.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었다는 게 난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사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이게 마케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매장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한 달에 가용할 수 있는 마케팅 비용 자체가 높아진다라는 거거든. 네. 예산액 자체가. 네. 그래서 그때는 그걸로 위기 타개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럼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때 남들은 다 축소할 때 확장을 했으니까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됐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 왜냐면 그때 그 당시에는 무걸리로 내가 매장을 다 업어왔으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GDS의 실제적인 매출이나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말고 뭐를 참고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근데 외부에서 굳이 우리 회사가 위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긴 하죠. 나는 그거는 되게 의미 없다고 보고 네. 실제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나 현장 관리하는 파트에서 있는 친구들은 네. 우리 회사가 위기라고 얘기하면 걔네들 콧방귀도 안 낄걸? 그럼 구독자들도 이런 영상을 보고 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러니까 가맹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육미한이라는 매장 하나만 운영하는 회사면은 네. 그걸로 파악이 되겠지만 네. 우리가 브랜드가 육미한 하나도 아니고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을 다 들고 있고 카페까지 들고 있는 마장에서 그거는 사실 재무제표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지. 왜냐면 우리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처럼 매장 한두 개, 세네 개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매장을 하고 있고 직영점 매출만으로도 130억, 140억 거기다가 내가 개인으로 운영하는 매장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거의 160억 이러는데 네네. 그리고 GDS 푸드까지 합하면은 거의 200억이 육박할 텐데 그거를 재무제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네. 점주님들이 궁금하시다면은 네. 실제로 강남 육미안을 한번 와보시면 되지 않을까.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기대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저는 어차피 제로에서 시작을 했고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저희 회사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유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규모의 경제를 한번 겪고 나니까 저만 수틀리는 짓을 하지 않는다라면 뭐 제가 도박을 하거나 이런 것만 아니라면은 먹는 장사로 여기까지 커왔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망하거나 할 염려는 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는 김영철의 김영철이었습니다.